정오. 우리 대부분은 가족 간에 경청하고 사랑이 깃든 말을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다 해도 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욥법사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욥법사들 역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그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경청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귀 기울여 듣는 이가 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번 욥법사가 되어보라. 자비가 깃든 경청의 기술을 습득하는 법을 알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욥법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깃든 말을 써야만 한다. 우리들은 차분하게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낸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죄다 모질고 신랄한 것이 된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는 친절하게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네 번째 전념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다. 평화롭고 사랑이 깃든 인간관계를 재건하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훈련에 실패한다면 조화, 사랑, 그리고 행복을 되찾는데도 성공할 수 없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네 번째 전념 훈련의 실천은 커다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차분하고도 연민의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능력을 잃어버렸기에 그렇게 많은 가족, 부부, 그리고 인간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들은 차분하고 사랑이 깃든 말을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네 번째 전념 훈련은 우리들의 의사소통을 재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청, 그리고 사랑이 깃든 말을 하는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네 번째 전념 훈련을 실천하는 것은 커다란 선물이다. 예를 들어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보자. 지금까지 가족 중에 그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 1시간 동안 차분하게 앉아서 그 사람의 속내를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통이 아주 많이 사라지는 느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다면
1시간 동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얻게 될 것이다. 불교에는 간음보살이 있는데 그분은 자비심을 가지고 진실한 태도로 경청하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간음이라는 말은 세상의 소리, 즉 고통에서 비롯되는 울부짖음을 듣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정신요법사들은 그와 똑같이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들은 커다란 동정심을 가지고 아주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듣는 자세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듣는 것이다. 그들이 1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환자는 훨씬 나아진 느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신요법사들도 자비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늘 유지하고자 한다면 수행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청하는 능력이 매우 형편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1시간 동안 환자의 말을 들어준다 해도 환자는 더 나아진 느낌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자비심을 잃는 법이 없게 하려면 마음을 집중해서 호흡하는 수행을 해야만 한다. 내가 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까닭은 그저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거나 충고를 해주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까닭은 다만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러 자비가 깃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다. 듣고 있는 동안 자비심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경청해야만 한다. 그것이 참다운 기술이다. 듣고 있는 도중에 짜증이나 화가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들을 수 없게 된다. 짜증과 화의 힘이 치밀어 오를 때면 마음을 집중해서 호흡을 하면서 자비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법이다. 환자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심지어 그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틀린 소리를 줄줄 늘어놓는다 해도, 그리고 그가 당신을 비난하고 책망한다 해도 아주 조용히 앉아서 호흡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환자와 함께하는 1시간 동안 자비심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자비가 깃든 경청이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1시간 동안 경청할 수 있다면 그는 훨씬 나아진 느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듣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좋으리라. 친구, 며칠 뒤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나? 기분 전환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자네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수행을 좀 해야겠어.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법이다. 자비가 깃든 경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고자 한다면 행선, 마음을 집중하는 호흡, 그리고 자선을 더 많이 하는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네 번째 전념 훈련, 즉 자비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훈련이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다시 말해 커다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눈치 없는 말을 했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고통이 야기된다면 그것은 정어가 아니다. 진실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밝혀야만 하는 것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파멸로 이끄는 말은 정어가 아니다. 말하기에 앞서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그 말의 형식과 내용 양자에 걸쳐 올바른 것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전념 훈련은 사랑이 깃든 말과도 연관되어 있다. 오직 사랑이 깃든 말만 한다는 조건을 지킨다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차분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날은 차라리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미안하네, 친구. 내일이나 모레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나. 오늘은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혹 고역한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네.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 차분한 자세로 사랑이 깃든 말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